오늘은 세계적인 스낵 기업이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엠델제트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레오나 캐드버리처럼 정말 익숙한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몬델리즈에 새로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한국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킹알파에 올라온 여러 분석과 리포트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최신 동향이랑 투자 가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몬델리즈가 비스킷 쪽에서는 세계 1등이고 초콜릿은 2등, 굉장히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졌는데 근데 요즘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바로 코코아 가격 급등이죠. 아, 그 문제군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문제랑 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게 주가나 장기적인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실적부터 좀 볼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 자체를 꾸준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것도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네, 블라디미르 디미트로프 리포트에서 그런 점을 짚었죠. 효율적인 자본 배분 같은 걸 강점으로 봤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지난 5년간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이게 시장 평균이나 비슷한 업종 ETF보다 좀 저조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원자재 비용, 특히 코코아 가격이 막 오르는데도 가격 결정력을 딱 발휘해서 이익률을 지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판매량 감소로 나타난 겁니다. 캐피털 리서치 분석을 보면 딱 나오는데 2025년 1분기예요.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은 한 3.1% 늘었어요. 네. 유기적으로요. 네. 근데 정작 팔린 개수, 판매량은 3.5% 줄었다는 거죠. 특히 초콜릿 쪽은 감소폭이 더 커서 마이너스 5.7%나 됐습니다. 와, 초콜릿 쪽이 타격이 컸군요. 네, 이게 결국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 매출 총이익률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포인트나 떨어졌고요. 그럼 올해 전체 전망도 좀 어두운 건가요? 2025년 전체로 봐도 매출은 한 5% 정도 늘겠지만 이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거꾸로 한 10%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은 역시 그 코코아 가격 폭등이군요. 여러 리포트에서도 다 지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캐피탈 리서치나 인베스터 오버뷰 리포트 보면 서아프리카 기상 문제, 병충해,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쳤다고 하죠. 근데 몬델리즈 매출에서 초콜릿 비중이 꽤 크지 않나요? 네, 큽니다. 퓨처리지 인베스팅 분석으로는 거의 38% 정도가 초콜릿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선물 계약 같은 걸로 좀 막고 있다곤 하던데. 네, 선물 계약. 그러니까 미래 특정 시점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걸로 일부 위험 관리는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렇죠. 결국에는 상당 부분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루카 소칠 리포트에서는 경쟁사인 허쉬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비용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경영진도 직접 얘기했어요. 코코아 가격이 계속 높으면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언제쯤 안정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 불확실성이 단기 전망의 핵심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매수 의견도 있고 보유, 그러니까 중립 의견도 있고요. 네, 팽팽합니다. 매수를 외치는 쪽은 예를 들어 디미트로스나 수치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이런 마진 하락 우려 같은 위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미 반영됐다? 네. 그리고 꾸준한 배당 같은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보유 의견, 그러니까 캐피탈 리서치나 인베스터 오버뷰, 퓨처 리치 같은 곳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주가가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낮은 현금 흐름 성장세 같은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동종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비싸다, 고평가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것도 나왔나요? 네,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캐피탈 리서치는 72달러 20센트 정도를 봤고요. 퓨처 리치는 여러 모델을 평균 내서 61달러 88센트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편차가 좀 있네요. 네, 그리고 가치평가 지표를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만 보면 역사적 평균 수준이거나 약간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없나요?
특히 그 퓨처리치 분석에서 지적하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 FCF 성장률이 좀 낮다는 점. 이게 지난 5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3%가 채 안 되거든요. FCF 성장률이 낮군요. 네. 그리고 배당으로 나가는 돈의 비중, 즉 배당 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물론 소치 리포트처럼 수익성 자체는 A등급으로 아주 우수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참 복합적이네요.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몬델리즈가 가진 근본적인 강점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역시 강력한 브랜드 파워, 오레오, 캐드버리, 밀카 같은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 비스킷 1위, 초콜릿 2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다각화가 잘 되어 있죠. 미국 외 지역 매출 비중이 75%나 되니까요. 특정 지역 리스크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강점이네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꾸준히 배당 늘리고 또 최근에 90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새로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이 코코아 가격 문제가 좀 안정이 되고 몬델리즈의 그 가격 결정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신흥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나 다른 제과, 페이스트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고요. 결국 핵심은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가치를 계속 인정해주고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오레오나 캐드버리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요즘 그 스낵키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식사 대신 간편하게 스낵으로 때우는 트렌드. 네. 이 트렌드가 과연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이겨낼 만큼 강력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몬델리즈는 분명히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가진 우량 기업이지만 지금 기록적인 코코아 가격 상승이라는 큰 파도를 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이 몬델리즈 투자를 고려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지금은 코코아 가격이 가장 큰 이슈지만 이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몬델리즈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요. 예를 들면 규제 환경이 갑자기 바뀐다던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현재 분석가들의 예측 모델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에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 평소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덕분에 저도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이런 자료들에 대한 어프로치가 더 쉬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예 평소에 관심이 없던 종목을 이렇게 처음부터 파게 되려면은 조금 어떤 마음의 장벽 같은 게 있거든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원래 내가 쭉 경과를 보던 종목이라면은 업데이트된 내용들만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내가 평소에 안 보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장벽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런 뭔가 어려움이 확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이번 영상은 이 시킹 알파 아티클 뷰가 조금씩 다른 아티클 6개를 취합해서 8분짜리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확실히 요새 이 코코아 시장이 코코아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바이 레포트를 내기보다는 홀드나 셀 레포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다른 식료품 업계, 허쉬라든지 제너럴 밀스 이런 친구들도 주가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막 떨어지고 있어요. 배당도 한 2, 3% 배당 성장주들 많은데 미국이 지금 조금 이런저런 관세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소비 위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제너럴 밀스 같은 그런 좀 탄탄한 기업들도 주가가 요새 좋지 못합니다. 아무튼 몬델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오레오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나라 제과 회사들도 오레오 뭐 하는 과자를 만들긴 하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이 몬델리즈랑 라이센스 계약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팔리는 많은 오레오 과자들은 다 이 몬델리즈에게 돈을 준다. 저도 이번에 영상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세계에서 비스킷 넘버 원은 몬델리즈다. 몬델리즈가 초콜릿 시장도 넘버 2다. 저는 이 몬델리즈의 초콜릿 어떤 매출이 허쉬나 이런 애들보다 더 크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떤 덕분에 저도 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처음 다루는 영상은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최신 동향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이렇게 몬델리즈처럼 뭔가 테크놀로지가 막 발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은 과자를 만들어 왔고 스테디셀러를 팔고 라이센스 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이런 회사들은 아주 뭐 새로울 게 없잖아요. 대신에 어떤 국제 동향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파워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주가가 좀 내려간다면 그게 또 매수 기회는 맞긴 맞거든요. 언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